발표문 이제 발표하는데 앞서서 먼저 산 군수 후보님께서 기자회견 하신 내용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일부 근거 제시와 함께 해명을 하고자 합니다. 시기적으로 오늘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부득이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김진호 후보님께서 처음에 현 금산중앙신문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오해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6년 10월 당시 인근 마을 이장님들과 처음 회의를 할 때 이장들이 앞장서서 하는 것으로 결의를 했고, 특히 재원면 이장협의회장께서는 다리실마을 이장이 반대운동을 주도해야만 협의회 차원에서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을 문제에 있어 이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김진호 후보님께서 묻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둘째, 사업 설명의 미개최 사실 확인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제 회견 시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 반대 국민대책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처음에 저를 찾아와서 업무 협조를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맨 처음 김진호 후보님께서 마을 개발위원장님께 전화를 하셨었고, 두 번째는 군 의원을 통해 마을 노인의 총무께 전화로 협조를 하였습니다. 저에게 찾아온 것은 그 이후 재원면 이장 회의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협조를 하지 않은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고 측이 사업 설명회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작년 6월 탄원서를 통해 이미 법원에 제출을 하였고, 올 4월 17일에는 주민상생발전협의회 위원 대부분이 위장 전입자들이라는 내용으로 다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기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법원에 제출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장뿐이 아닌 마을 주요 지기자들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나부터 이해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 가칭 병원 폐기물 소각장 반대 범국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어용이라고 표현한 내용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군청에서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순수하게 민간 자체적으로 조직이 되었고, 작년 11월 중순경에 김진호 후보님께 다른 분을 통해 참여 의사를 확인한 바 있으나 고사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 변호사 추천 시에도 연락을 취했으나 별도로 추천한다고 들었습니다. 넷째, 항소심 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선관위 고소 내용입니다. 변호사 선임 과정에서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엄연한 사실은 변호사 선임과 계약은 군청에서 하였고, 다만 민간 협의체에서는 의회를 통해 추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고소도 사실은 김진호 후보님께서 먼저 5월 7일자 금산중앙신문 기고문을 근거로 죄송합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를 낙선시키려고 한다 하여 저를 선관위에 고소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변호사 선임 자체는 군청에서 선임한 것이 맞기에 이유 없다라고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마을에서는 김진호 후보님께서 자중해 줄 것을 기다렸으나 그렇지 않아 그 내용을 핸드폰 카톡 문자 받으신 마을분 명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비상대책위원회가 활동한 것이 없다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근거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후보님을 제가 신뢰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일부 증거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김진호 후보님께서는 작년 상반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민상생발전협의회에 최광수와 장성수가 포함되었다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우연하게도 위원 명부에 최 씨와 장 씨가 있었고, 그에 대해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소문을 냈고, 이 내용에 대하여 금산군 이장협의회장과 군북 이장협의회장이 직접 저에게 포함 여부를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작년 6월 탄원서를 통해서 해명이 되었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주민상생발전협의회 고발과 관련된 내용은 필요하면 비공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와의 연관설입니다. 김진호 후보님께서는 저와 장성수 금산신문 대표가 물을 먹은 것 같다. 최광수는 연금보다 업체에서 주는 10%가 더 크지 않냐는 식으로 음해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후보님의 식당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또한 선거운동을 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저를 음해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최근에는 현수막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사업 신청지인 이른이째에는 병원 폐기물 소각장 반대와 관련된 많은 현수막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리실 마을 현수막이 제거되고 그 위치에 김진호 후보님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즉시 후보님께 핸드폰 문자로 확인을 하였는데 대답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협박 테러한다며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고, 이에 저는 보관하고 있던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은 고발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마을 전체 회의를 했고 마을 명의로 고소를 하기로 하고 다음날 경찰서를 방문하였는데 거기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고소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된 배경도 지난 군수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을 보았음에도 선거 기간 중이라
가급적이면 존중해 드리려고 하였으나 어제 기자회견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바리실 마을과 주민까지 명예훼손을 당하는 것이 너무 참기 힘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금산 군민 여러분, 어느 누가 위기에 처한 마을을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확인도 없이,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민민 갈등을 유발하는 작금의 사태가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저와 바리실 마을은 병원 폐기물 소각장 문제와 관련하여 마을의 안위와 직결되어 있기에 끝까지 갈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이번 일로 인해 제가 책임을 져야 할 내용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질 것입니다. 저는 정치인도 아니며 이번 선거에 후보로 나선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작은 평범한 마을의 주민이며 금산군 257명 이장 중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내일이 선거일인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 현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는 진실은 분명히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문제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우리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기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공개를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전체 공개하기는 어렵고 이제 사업자와 연관설 관련해서 잠깐 제가 저한테 제보를 해주신 그 녹취 자료를 제가 잠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에서 마련 11월 10일 날 그 기획위원회에서 볼 수 있게 뭐라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이게 김진호 씨 육성입니다. 장성수한테나 그거 좀 하나 구해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그래요. 또 왔어 박대성이가 그거 그 골라면 안 준다고 그러네요.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팔아. 그래서 내가 단정적으로 했죠. 그때는 박 사장 이거 최광수하고 마을 주민들은 모르지만 최광수는 물 먹은 것 같다. 장성수도 그렇고 물 먹은 것 같고, 최광수가 만약에 이거 그냥 이렇게 적당히 싸우다가 지면 나중에 연금 사는 것보다 더 큰 거잖아요. 10%씩 오면.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는 그냥 적당히 데모하다가 지면 말라고 그랬는데 금산군 전체로 확산시키고. 시간이 이게 약 30분 정도 됩니다. 30분 정도 되는데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이 부분만 들려드린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것은 제가 모든 것을 다 공개를 할 겁니다. 네. 이뿐이 아니고 저와 이제 만나서 말씀을 하셨던 분들, 그분들 그분 우리 김진호 후보님 뭐 식당에 가셨던 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저한테 증언 녹취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오늘은 여기서 그런 것까지 제가 공개를 해드리진 않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기자님들께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이렇게 받고 답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기 충청신문의 김인영 기자인데요. 네. 어제 김진호 후보자님의 기자회견을 제가 들었는데, 이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외압에 의한 죽음으로 저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거든요. 그 외압 중에 우리 이장님의
그 외압도 작용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선거 때 기자회견으로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 수사 의뢰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는데 외압이었다면 그 김진호 후보자한테 그 외압 그 수사 의뢰를 촉구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산중앙신문 5월 7일자에 기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김진호 후보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해온 저와 우리 마을에 대해서 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문에 기고를 이제 했고 여기를 통해서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바리실 마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안 해줬으면 좋겠다. 고맙지만 그리고 바리실 이장이 어떻고 뭐 이렇게 한 것 같으면 바리실 와서 주민이 되는 게 우선 아니냐 이런 쪽으로 기고를 했습니다. 신문에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분을 두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너무 이제 안타깝지만 만약에 이 사실이 이제 선거가 끝나고 모든 것이 이제 밝혀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제 준비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드려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게 그 한 사람의 죽음을 6.3 선거에 지금 어떤 하나의 그 수단으로, 선거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10일 날 박범인 후보자가 이 김진호 씨 후보 사모님의 죽음에 대한 외압에 대한 뉘앙스를 풍기고 어제 김진호 후보자가 똑같은 뉘앙스로 이렇게 풍기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사실 이건 진짜 진짜 그 자기 부인이고 정치적 동반자로 하시는 분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를 못할 망정 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또박또박 아주 진짜 윤리정연하게 얘기를 핀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분개를 느끼는데 그 혹시 박범인 후보자하고 그분하고 혹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도 하는데 그분 연설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주 금상은민이라고 완전 폄하하고 아나무인식으로 자기 아주 교만에 그걸 달리고 있는데 그런 분이 조직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그분에 대한 한번 그 평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본 평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기자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평을 이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예. 그거는 개인적인 여기에서, 거니까 발표할 내용은 아니실 것 같고. 여기에서는 좀 예,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안 곤란한 것 물어봐도 같습니다. 알겠네. 네. 굳이 물어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 질문 엄청 받겠습니다. 화가 나고. 예, 지금 현재 아까 그 녹취를 잠깐 들려주셨는데 우리 그 기자님들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그 전체적인 녹취 파일을 안전 공개도 가능하신가요 혹시? 이제 지금 당장은 그렇고요. 제가 이제 선거가 끝나고 지금 이제 대응을 이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그럼 필요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해서 녹취 파일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아니 하시죠, 뭐 그러면? 그것까지 필요 없고 그러면 처음에 이장님들이 몇몇이 그 회사 대표하고 인연이 있다는데 아까 보니까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네. 저도 깜짝 놀랐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 그럼 인근 대표랑 마을에 만난 적은 없었어요? 예? 대표하고 한번 만난 적은 전혀 저희는 처음부터 제가 이제 반대 운동을 이제 이장님들 좀 주도했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업자가 누구이고 누가 뒤에서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연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 우리 목적은 이곳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다. 만약에 누가 사업자고 누가 뒤에 있고 이런 것에 서로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 개입이 되고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 서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기로 하고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는 뭐 거기 사업자가 이제 나타난 분은 장혜연 씨로 돼 있고 뭐 하지만 그분도 누가 누군지 모르고 전혀 뭐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상생이 협의에 돼 있는 인물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그 재원면에 그분들이 이제 그 주소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주소에 이제 그 등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 확인을 했고, 거기에 7명 중에 5명은 실제 살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까 들려드린 녹취 파일 그거는 김 후보님이랑 그 누가 네, 그거는 이제 오늘 여기서 제가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이제 제보를 이제 제가 받았지만 뭐 사실 그분께 양해는 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하고 한다고 했지만 그분을 이제 여기서 밝히는 거는 좀 그렇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분이 증인으로 해서 나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마을 주민 중에 한 분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우리 마을뿐이 아니고 다른 마을 분입니다. 폐기물 소각장 그 대책위원회에서 김진우 씨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의장님 평가하실 때? 뭐 그거를 제가 이제 판단하기는 이제 어렵고요. 그분도 이제 피고 보조 참가자로 지금 이제 등록돼서 하시고 계시고 저 또한 이제 피고 보조 참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분이 또 하는 이제 역할이 있으시고 저는 가장 인근 마을의 이장으로서 사실 이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마을이 있고 없고에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안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를 놓고 누가 업자와 결탁이 되고 뭐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이 위치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하나로 가도 힘든 판에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 사실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오신 기자님들과 또 금상 국민분들 모든 분들께 사실 면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같습니다. 목표는 분명히 저는 목표는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 하는 방법 진행 과정에서의 좀 서로 다른 면이 있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요. 사실은 협의체가 2개가 존재한다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원고 측에서 바라는 그런 게 아닌가 제가 지금 우려되는 부분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서로 자중질환의 그런 모습이 지금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2014년도부터 활동했던 그 단체와 2017년에 다시 조직된 그 단체가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4년도 이게 7월부터 이제 처음에 이게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장님들이 나선 게 아니고 이 지역에 이제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2014년도부터 준비를 하시고 인근 마을을 포함해서 나머지 분들은 이제 따라가는 그 정도에 이제 이렇게 불과했었고 1월 이제 2015년 1월 6일 제 기억으로는 분계획위원회 자문회의를 했고요. 그때 반대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거를 주도한 것도 그분들이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2016년도 9월 29일 2차 접수가 된 때 그때가 이제 아마 인삼축제 막바지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가장 이제 인근 마을에 있는 제가 여기 이제 가져왔는데 자료도 몇 개 마을 이장님들과 우리 이제 여기 오신 개발위원장님, 마을에서는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개발위원장님을 모시고 왔고, 김종학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지역구 의원 이제 박병준 의원님까지 이렇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마을 문제다. 지역 문제고 마을 문제인데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장들이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이걸 따라간다는 것 자체는 이게 명분이 없다. 주민들께 이거에 대해서 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물론 이장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준비된 자료도 없고 사실은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조직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우리가 명분을 갖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기존에 활동을 해오셨던 분한테 자료를 좀 받고 도움을 받아서 하자라고 해서 이제 두 번째 추진을 할 때는 금산군 이장 협의회 차원에서 반대 운동을 주도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에 이 한 장짜리가 우리 인근 마을 이장님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분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이 필체는 우리 군북면 외부 1위 현재 이장을 맡고 있는 그분의 필체입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며칠 전 그 여러 건의 기자회견에서 나온 그 내용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짐작을 해보면 지금 현재 금산군과 그 다음에 후보로 나선 그 군의원, 군수 후보님들, 그 다음에 이장, 발해실 이장이신 그 최광수 이장님께서는 지금 그 병원 폐기물 행정소송에 있어서 그 형식적으로 대응을 한다. 라고 그렇게 지금 다들 기자회견을 하신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 말씀대로 져주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런 그 행동을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저는 가장 거기 사업 신청지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마을의 이장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을이 죽고 사는 그런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일을 대충대충 하고 그분들과 그 사업자들과 뭐 결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뒤에 자료에 첨부를 해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제목 위주로 이렇게 해드렸지만 어제 우리 김진호 후보님께서 회견 내용에 보면 일한 게 없다. 회의 참석 뭐 하고 변호사 선임을 의회에 위임한다. 요거밖에 없다. 라고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내용이 1심의 소송 기록 중에 일부입니다. 이게 2,800장 정도 되는데 이게 3분의 1 정도 분량입니다. 우리가 1심 소송 때는 사실 내용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모른 가운데서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피고 보조 참가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제 자료를 제가 이제 받아올 수가 있는 자격이 되니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이걸 해서 제 나름대로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하지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고 또 하나 이게 이제 타 지역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 의료 폐기물 소각장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휴업을 하는 3군데 빼고 13군데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리고 신설되는 지자체 관련된 대법원 판례까지 해서 제가 자료를 이제 수집을 했고요. 그래서 항소 준비를 저도 나름대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은 다 이제 우리 소송 대리인단이 항소 이유서 또 준비 서면 그 원고 측에서 답변서 이런 걸 제가 다 출력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서 또 부족한 거는 제가 이제 어디 자문을 사실 받는 데가 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그분을 통해서 제가 나름대로 충분히 자료를 준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 내용을 금산군을 통해서 우리 측 변호사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이거는 그 환경 영향 평가 이제 동일기술공사에서 지난 이제 2월인가 3월달에 이렇게 했죠. 그거의 초안입니다. 초안. 제가 이거 한 권을 금산군에 입수를 했습니다. 처음엔 사실 이게 이제 좀 안 주려고 했던 것을 제가 이제 우연히 들어왔고 또 오기 전에 제가 동일기술공사하고는 수시로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왜? 인근 지역, 그 다음에 주변에 대해서 그분들이 와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같이 수행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동일기술공사에 이거 언제쯤 나오냐 했더니 사실은 나와서 뭐 금산군에 갔다가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쫓아왔어요. 와서 이거를 환경과에서 제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나름대로 제가 이걸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좀 빠져있는 내용 또 좀 보완시킬 부분 이런 것을 제가 다 검토를 했습니다. 자, 이게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 검토 결과입니다. 자, 뭐 추가 반영 사항 여기에 지금 안 돼 있는 내용 중에 해야 될 부분. 심지어 제가 오탈자까지 다 봐서 보냈어요.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했고 또 최근에 얼마 전에는 제가 충청북도 진천군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왜 갔냐면 거기에 그 병원 폐기물 소각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있고 그 인근 마을의 이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원고 측에서 증거 자료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을 갔습니다. 그곳과 우리 지역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 왜 그쪽 지역의 이장님이 이상 없다고 확인서를 써줬을까? 그게 이 증거입니다. 유사 사례 검토 결과에서 그 사람들이 첨부한 겁니다. 여기 소송 기록에 있는 내용 일부인데 사무그린이라는 이 업체가 진천과 천안 경계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거기에 인근 마을에 이제 그 당시에 이장님이 주민 건강 이상이나 농산물 피해 사례가 없었다라는 확인서를 써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입지에 대해서 제가 비교 검토를 했습니다. 사무그린, 중부 RC에너지 이제 사업 신청지 관련해서 다 비교를 하고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결론이 비교 자체가 할 수가 없다. 거기하고는 여건이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결론을 내서 제가 이 내용 또한 군을 통해서 변호사님께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거기 제목만 나열이 되어 있지만 실제 자료가 여기 다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김진호 후보님께서 또 그 협의체 쪽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 없고 뭐 그쪽을 뭐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하나의 협의체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라면 상대 협의체를 인정을 하고 또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조할 거는 정상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가면은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재 그 행정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단체가 금산이 2군데가 있다는 거고 둘이 서로 전혀 교류가 아닌 상태에서 우리 집 변호인단은 그 2군데에서 동시에 자료를 받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자세한 거는 제가 모르고 사실 뭐 피고는 금산군이고 우리 두 개 협의체라는 것은 이제 민간 차원에서 어떤 금산군이 이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한 일을 사실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정 부분은 또 이렇게 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뭐 필요하지 않겠나.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금산군이 피고고 이제 금산군을 통해서 이렇게 소송 대리인들을 해서 이렇게 뭐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옳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김진호 군이 말씀하신 게 뭐 테러까지 말씀하시는 청년회장, 또 이장님, 그리고 한 분은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모 의원님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을 듣는 자리인데 혹시 이장님은 다른 분 뭐 청년회장이라고 동네회장님 말씀하시는 우리 청년회장님이 여기 오셨어요. 예. 아까 이제 뭐 제가 신문 관련해서 이렇게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청년회장님 여기 와 계십니다. 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혹시 청년회장님 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수 있나요? 청년 회장님이 너무 젊으신 거 아닙니까? 60이 넘었습니다. 네? 너무 젊으셔갖고 테러 아니 뭐 테러는 다 검신하는 또 청년 소리 듣는데 죄송하지만 모자를 벗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냥 아니 네, 뭐야 모자 너, 벗지. 너무 젊으셔갖고 좀 테러를 또 저기 아마 며칠 전에 이제 그 김진욱 씨가 마을에 저기 왔었는데 그때 김진욱 씨 혼자 이제 온다고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받고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저기 이제 시간 약속을 6시인가 하여간 그때 이제 온다고 그래서 혼자 이제 마중으로 이제 나갔었습니다. 마을 해관 마을 해관 쪽으로. 근데 의외로 그냥 한 20명에서 한 30명 가량 그 추종자인지 하여간 정확하게는 이제 모르겠는데 왔더라고요. 와서 저기 그 성관이 아마 이제 촬영을 이제 여기 또 오신 분들이 이제 계시고 그랬는데 무슨 뭐 협박이니 그런 건 없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우리 폐기물 그 목적은 이제 그 들어오는 업체를 갖다가 막아내는 게 이제 단합을 해도 모자랄 판에 제가 보기에는 선거 며칠을 앞두고 무슨 그 특정 그 저기로 해가지고 그 뭐 이렇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실질적으로 암암리에 협박당한 거는 이제 저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그 김준호 씨에서 30명을 상대로 내가 협박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듣다 내가 또 뭐 처음 듣는 얘기고 그래 내가 이제 한 소리는 그거였습니다. 여기 단합을 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서 나가야지 되는데 왜 우리 마을 이장님을 물러나라 그런 소리를 하냐 그 소리밖에 안 했습니다. 뭐 얘기한 거는 그리고 뭐 무슨 뭐 또 듣도 저기 뭐 엉뚱한 이제 소리 뭐 그거 해서 거기에 또 사무실 안에 왔다가 바로 나갔습니다. 그 사람하고 얘기할 그 시간도 없고 그 아마 그 촬영이 된 게 있으니까 그거는 뭐 거기 이제 보시면 이제 알 거고 오히려 협박당한 거는 저지 뭐 김진호 그 사람이 협박당하고 그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내가 나타난 자체로 협박을 당한 건지 그러면 전화하시고 뭐 이렇게 하신 적은 없으세요 혹시? 그런 건 없습니다. 난 처음 김진호 만나신 거예요 그날? 두 번째 만났죠. 내가 사무실 가서 네. 청년회장 그 마을 청년회장 대표로 해가지고 거기서 1시간 30분간을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걸 그날은 들었습니다. 듣고 뭐 딴 거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결론은 똑같이 폐기물을 저기 안 들어오는 그 업체를 막아내자는 게 그게 목적인데 협력해가지고 한번 해주십사 하고서 간곡히 부탁하러 간 거지. 무슨 뭐 거기서 제가 무슨 뭐 사무실에 가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 한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만. 예. 제가 그 지금 뭐 협박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게 문자를 이제 우리 김진호 후보님께 이제 받은 게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협박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는데 문자 내용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많이 온 중에 당신의 그 얄팍한 소영웅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장직을 비롯한 비상대책위 간사, 피고 보조참가 등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이제 투항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를 저한테 보내온 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제가 사실 뭐 자료를 다 보여드리지 못했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제가 아까 우리 선관에서도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게 아까 그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이제 내용을 고소장 내용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게 멀어서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처음에 이게 우리 마을 현수막이 붙어 있던 겁니다. 이거 마을명입니다. 근데 요 자리에다가 우리 김진호 후보님께서 이렇게 부착을 했습니다. 제가 혹시 들여다봤어요. 안에 혹시 우리 게 있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걸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여기 이제 그 낙석방지용 펜스인데 위에도 공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중심이다 보니까 입구 쪽에 요 위치에 하려고 했으면 위에다 설치를 했어도 됐고 또한 요거를 떼어냈으면 다른 데다가 우리 걸 옮겨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이제 하셨다고는 볼 수 없어요. 제가 그건 이제 뭐 그렇게도 말씀 안 드렸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문자를 선거 관련하여 이른이째 현수막을 설치하셨네요. 누가 설치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초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을 오늘 중으로 원위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했더니 당신 공직선거 후보에게 계속 협박 테러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니 증거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치하고 나서 사진 찍어둔 게 있었어요. 핸드폰에. 그거를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더니 보내면서 먼저 설치되었던 현수막입니다. 선거 활동하시는 것도 좋으나 남의 자산까지 손괴하면서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하필 다리실마을 현수막입니까? 이렇게 보냈어요. 했더니 또 선관위에 고발을 하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저 같으면 그랬을 겁니다. 아, 그러냐. 이게 아마 우리 선거하는 분들 또는 이게 이제 그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이렇게 해주마. 연락을 주마. 이렇게 저는 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찍어도 될까요? 예. 하세요. 장시간 동안 수고 하여튼 많으셨습니다. 뭐 너무 이렇게 길게 예. 참 그동안에 애로가 참 많으셨는데 이제 어차피 이제 중앙신문하고는 이제 재연면이라 이제 많이 해서 그동안에 이제 기고도 하셨지만 그 다음부터 상황을 이렇게 금상군 기자 전체한테 이렇게 브리핑할 생각은 없어요? 뭐 그렇게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뭐 의료 폐기물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뭐 이제 군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민간 협의체 차원에서 또 피고 보조 참가자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뭐
대부분까지 가려면 여러 번의 절차가 예, 남았는데 예. 그렇게 해서 진작에 이게 기자회견을 하시든지 협의를 그랬으면 더 효과가 좋았지 그렇죠. 않았을까요? 맞아요. 금산군 전체 일인데. 하여튼 뭐 예, 오늘 이렇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김진호 후보께서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법적인 이제 그 절차를 밟는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뭐 대응 방안이나 뭐 이런 건 따로 뭐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제 저희 측에서도 지금 자료를 준비를 이제 해놓고 있고 우리 김진호 후보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저와 우리 마을에 대해서 이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장님이 그 상생협에 들어갔다 그 부분이 제일 크네요. 다른 건 뭐 지역적인 부분이고. 그게 아니고 이게 금산군 전체 일이 어떻게든 간에 가장 협조해서 이제 금산 국민이 모두가 협조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 되는데 이 소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게 중지를 다 모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네. 아니 저 후보자들이 또한 자기 그렇게 표 얻으려고 그냥 뭐 져주려고 했다는 둥막 억지 소리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되는 거지. 하여튼 오늘 잠깐 젊으신 우리 저 이장님 혹시 뭐 하실 청년회장님이 말씀 있으신 분 우리 개발위원장 예, 회장 이쪽 앞으로 좀 나와서 좀 청년 회장님. 해주시겠습니까? 개발위원장님 이건 금산신문에 이제 저기 가지고 제가 좀 얘기 좀 할 건데요. 금산신문은 무력 폐기물 소각장과 관련하여 신문에 보도하면서 언론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에 관계가 있는 발의실 주민들의 주장은 묵살하고 금산 군수 후보를 출마한 김진호 씨를 비롯한 특정 반대 단체 등 한쪽 주장을 보도하면서 본질을 왜곡하고 적폐 세력으로 지칭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명곡 1위 발의실 주민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우리 명곡 1위 발의실 주민들은 본질을 왜곡하고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 등 물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밝혀준다. 언론의 본분을 망각한 금산신문의 편파 보도를 규탄한다. 언론의 부분을 망각하고 편파 보도로 여론을 보도하는 금산신문은 즉각 폐간하라. 재원면 명곡일의 발의실 마을 주민 일동 청년회장 이강수입니다. 아마 요거 관련해서 제가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보니까 그 오늘자로 그 금산 신문이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오늘이 신문이 발행하는 날 아닌데요. 금산신문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일면에 뭐야? 박범민 군수 저기 홍보하려고 올렸네 보니까 환장하건데.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해서 좀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면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안타깝지만 어쨌든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지만 여기에 이제 발의실 주민들이 회사하고 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 청년회장님이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 금산신문은 주 우수수 후보를 그다음에 열정적으로 지지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잠깐만 이제 우리 개발위원장님인데 잠깐 뭐 한 말씀. 네, 한 말씀 하시죠. 한 말씀 하셔야죠. 예. 이쪽 앞쪽으로.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예, 참 바쁘신데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처음부터 4년도부터 같이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하는데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장님께서는 이제 그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다시 참여를 했지만 진짜 목표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의료 폐기물을 막는다는 것은 그 소각장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패를 나눠서 하면서 그걸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표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한테 김진우 후보자님께서 저한테 그동안 전화 온 거며 문자 온 거며 이런 걸 보고 했을 때 저는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목표는 하나니까 서로가 같은 위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요하지 말고 순리적으로 풀어나가면서 집안 싸움도 참 할 수 있는데 풀어나가면서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전화 올 때마다 했습니다. 하고 그분을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랑 참 문자로 이렇게 보내주고 하다가 이게 마주치면은 저한테 한다는 말씀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브라질 최광수 의장은 곧 떠날 겁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나는 그 소리 듣고 나는 한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라고 한번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제 그 후에도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선관위에 고발한 당사자입니다. 고발한 이유는 제가 4월 초패일 날 그분을 설득시키려고 낮에 아침에 만나자고 전화를 했었어요. 근데 아침에 만나자고 하니까 초패일이라 어디를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시냐고. 잘 갔다 오셔가지고 그럼 다음에 만납시다 라니까 그분 말씀이 자기는 언제든지 시간이 있대요. 그러면은 저도 언제든지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만납시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녁이 몇 시쯤 되니까 8시에서 9시 사이 돼요. 그래요? 저는 이제 어떻게든 그분한테 이제 설득을 시켜가지고 같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만나자고 했던 건데 그분이 그날 늦게 들어오셔갖고 그 뭐 시간을 내주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늦게 전화가 왔어요. 내가 이제 문자를 보내니까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비도 오고 시간이 너무 늦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분이 낮에 최광수 의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 안 만나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왜 최광수 의장을 왜 만납니까? 아니 저하고 제가 할 말이 있어갖고 만나자고 한 건데 왜 광수 의장을 만납니까? 아니 저하고 한 얘기가 있으니까 내일이고 언제고 안 만나도 된대요. 그래. 아 그러시냐고. 그냥 끝났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곰곰이 생각을 하니까 안 되겠어요. 저한테 이제 온 문자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그 문자를 가지고 선관위에 갔습니다. 선관위에 가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런 내용이 있냐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나는 이걸 갖다가 선관위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소를 했습니다. 아직은 이제 결론도 안 나오고 했지만 고소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선관위한테 묻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제출을 했어요. 그런 과정이었고 아무튼 그분이 저한테 이제 참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만 보면 그런 얘기도 하고 지나가면서도 참 다른 시장 얼마 안 돼서 참 그만둘 거라고 하길래 아니 김선생님 왜 그런 말씀을 자꾸 하고 다니십니까? 라고 저도 이렇게 많이 달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다니면서 왜곡된 얘기를 하도 많이 하길래 제가 참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문자 갖고 선관위에 가가지고서 의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앞으로라도 지금이라도 그렇습니다. 저는 바람이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순조롭게 잘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주변에서 하면 좋겠는데 참 그분들 나름대로의 또 발전협회가 생겨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도 참 안타깝고 아무쪼록 끝날 때까지 같이 한 뜻이 돼가지고 하는 저는 그런 바람으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네. 됐어요.